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 고엽제와 관련된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많은 질병들 중에서 어떤 질병은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고 또 어떤 질병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면서 각각 대상별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명과 등급자 그리고 기준 미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앞전 영상에서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등급자로 등록되고 등급 기준 미달자로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고엽제와 관계되신 분들, 그러니까 월남전을 갔다 오셨거나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질병을 알고 계시면 본인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고엽제 후유증이구나, 고엽제 후유증이구나 우선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 모두 합하여 약 64개 이상의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과 관련된 내용도 다시 또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번 영상 고엽제 후유증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를 모두 합한 숫자가 85,150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은 본인 몸에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고엽제 현황과 관련된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 요약 이력이라고 해서 질병별로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 제가 이 앞전에 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자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이 되었다고 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령 등급 기준 미달자로 국가보훈부에서 통지를 받았어도 그 질병은 이미 국가보훈부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등록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 등록된 질병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무상으로 전액 국비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준 미달이냐? 국가보훈부에서 정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결정표에 지금 그 몸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준 미달이지만 이게 또 한 달 후에 몸이 조금 더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후에 5년 후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몸 상태 그러니까 그 질병들이 악화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들어오겠다 생각되면 그때 다시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7급을 받으셨던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러면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셔가지고 6급을 받을 수도 있고 5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 법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신체 검사 한번 하고 기준 미달되었다고 그냥 포기를 하고 마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자꾸 알면 알수록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7급에 해당되고 6급에 해당되고 5급에 해당되겠는지. 그러니 다른 이상한 소리하는 그런 방송들 보지 마시고 하나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된 총 숫자는 75,520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고 또 그 중에 등급을 받으셨는지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은 등급자는 47,477명이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37,673명, 합하면 85,150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엽제 후유증에서도 등급 기준 미달되었지만 이미 그분은 국가보험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들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본인 몸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있다 그러면 설령 그게 심하든 심하지 않든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해서 요건 인정을 받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또 심해졌을 때 신체 검사를 해서 바로 등급 판정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그때서야 다시 또 신청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고엽제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엽제 법이 그동안 5년 단위로 계속 연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지금 20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과연 그때 또 이게 연장이 될지 연장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엽제법이 살아있을 때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을 국가보험부에 등록이라도 해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본인들 몸에 조금 이상한 병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물론 심할 경우에는 또 등급자로 등록이 되겠지만 심하지 않고 등급 기준 미달을 받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우선은 국가보험부에 등록이 되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본인들 몸에 많은 이런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등록을 안 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도 드리질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 안 겪으시려고 그러면 건강하실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질병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을 받더라도 등록이라도 해 놓으십시오. 등록이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고엽제법이 연장이 될지 연장이 안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연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보험부에 내가 고엽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등급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해졌을 때 얘기죠. 그런데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고엽제법이 없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그때 만약에 질병이 생겼다. 그때는 만약에 고엽제법이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고엽제 질병은 인정을 해주질 않을 것입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고엽제 질병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가능하면 고엽제법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최대한 등록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내용. 자, 잠깐 그러기 전에 지금 위에 보고 계시는 내용 47,477명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등급 받으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이 경도장애가 29,287명, 중등도장애 8,241명, 고도장애 9,949명, 합하여 47,477명은
이렇게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47,477명이 과연 어떤 질병으로 각각 이렇게 등급을 받았는지 지금부터는 이 질병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숫자는 등급자고 아래의 숫자는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지금부터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는 일광 과민성 피부염으로 158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상성 건선 53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루성 피부염 1,500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2,237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해서는 이 본인들 몸의 그 피부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신체 검사할 때. 근데 그 신체 검사할 때 그 부위가 몇 센치 이상일 경우에 경도 장애에 들어오고 또 몇 센치 이하다 그러면 등급 기준 미달을 받는데 이게 몸 상태에 따라서 그 부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신체 검사를 하시게 되면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들 해보십시오. 공부들 해보시면 아는 만큼 보일 것입니다. 만성 단마진으로는 801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건성 습진 831명, 습진으로는 454명이 등급 기준 미달되었는데 이 건성 습진 또한 지루성 피부염과 같이 그 습진이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번져 있느냐 다 그런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시게 되면 다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고엽제 후유의증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도 따로따로 각각 구분을 해서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추신경 장애로 1949명이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뇌경색증으로 4,322명이 등급을 받으셨고 2,814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다발성 신경마비로 804명, 다발성 경화증으로 4명, 근위축성 신경 측색 경화증 54명, 근질환 39명, 악성 종양. 여기서 말하는 이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암입니다. 암. 그런데 이 암이 한 가지 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암들이 있습니다. 그 악성 종양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표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악성 종양과 관련된 영상을 또 만들어서 드릴 테니 그때 많이 참고를 하시고 16,164명이 악성 종양으로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간질환, B형, C형 간염은 제외하신 분들로 1,250명이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7명은 등급을 받았고 자그만치 20배가 넘는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는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 질병입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도 12,480명이 등급을 받으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5,576명은 등급 기준 미달입니다. 고혈압으로도 당뇨성 고혈압이 있고 또 고혈압으로 투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고혈압 아마 곧 있으면 국가보건부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 고혈압 또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될지 전환이 안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이미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이 고혈압이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고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고혈압은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지금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거나 등급 기준 미달자이신 분들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겁니다. 국가보건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를. 자, 그리고 뇌출혈과 관련해서 857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동맥경화증 1044명, 무혈성 괴사증 649명, 고지혈증 381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5,522명이 등급 기준 미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판정 2,994명, 여기서 말하는 이 종합판정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종합판정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했는데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과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질병이 4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4개 다 기준 미달 받고 기준 미달 받고 기준 미달 받고 또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다 기준 미달이지만 그 4개의 기준 미달이 종합 판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경도 장애를 줍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 의증에 관련된 질병만 4개여야지, 만약에 그 중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 몸에 있는 그 질병 하나하나를 따지면 등급 기준 미달이지만 그런 등급 기준 미달이 모이고 모여서 4개가 되면 자동으로 경도 장애로 종합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경도 장애를 만약에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등도 장애로 또 한 단계 올려줍니다. 승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중등도 장애를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도 장애로 또 이렇게 한 단계 올려줍니다. 승급을 해줍니다. 이런 게 종합 판정입니다. 이 종합 판정은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7급 이상 있는 분들, 6급 이상, 6급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게 또 종합 판정으로 인해서 5급이 될 수도 있고 6급 1항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복잡합니다. 종합 판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이 하나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대부분 다 국가보건부에 등록을 해서 인정을 받고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국가보건부에서는 등급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 가지고 있는 질병 상태에 따라서 더 높은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기타로 650명이 등급을 받았고 4145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등급자도 중요하지만 등급 기준 미달자. 자, 그러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내용 본인도 알아야 되고 배우자나 가족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면 주변에 있는 전우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모두 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가 가실 때까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정 고엽제 질병 중 고엽제 후유 의증과 관련된 질병, 그리고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자, 전체적인 숫자는 85,150명입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그러니 이런 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